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깊어가는 가을입니다. 어떻게 지내시나요? 매년 이맘때면 많은 고민이 있으시죠? 우리 자녀를 과연 어떤 교육기관에 보내야 할지 깊어가는 가을만큼 고민도 쌓여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많은 학부모님들께서 우리 설명에 오셨는데요. 미처 오지 못하신 분들을 위해서 이렇게 짧게나마 영상을 통해 안내해 드리려고 합니다. 저는 유치원원장 박수정입니다. 다시 한번 인사드립니다. 이름에서 이미 아시겠지만 우리 성결유치원은 성결대학교에서 설립한 대학 부속 유치원입니다. 유치원을 설립한 기본 교육 철학이 있겠지요. 우리 성결대학교의 교육 이념과도 같은데요. 우리 유치원은 첫째로 기독교 세계관을 바탕으로 유아들이 놀이와 일상생활 속에서 하나님을 알아가고 사랑하며 이웃사랑을 실천하는 유치원입니다. 둘째로는 유아들이 놀이를 통해서 몸과 마음이 건강하고 조화로운 발달을 이루어 전인적인 발달을 추구하는 유치원입니다. 이를 바탕으로 중장기 유치원 비전을 살펴보면 함께 만들어가는 행복한 미래 교육을 추구하고 있습니다. 행복이라는 정의를 한마디로 내리기는 어렵겠지요. 우리 부모님들께서는 어떨 때 가장 행복하신가요? 우리 아이들은 또 어떨 때 가장 행복할까요? 네, 맞습니다. 놀이할 때지요. 자신이 좋아하는 놀이를 재미있고 즐겁게 해주며 또 나를 존중해주고 사랑하는 친구들과 선생님이 있는 곳, 그곳에서 함께 놀이하다 보면 즐거움과 몰입과 행복한 마음이 가득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놀이를 통해 행복한 아이들은 미래 교육과 과연 어떤 상관관계가 있을까요? 자, 유아에게 놀이는 곧 삶 자체이지요. 다른 무엇보다도 바로 놀이를 통해서 가장 잘 배울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배움이라는 것은 의미 있는 배움을 말하고요. 성장하게 됩니다. 물론 눈에 보이지도 않고 학습지처럼 결과로 나타나는 것은 아니지만 유아에게는 그러한 놀이를 통해서 가장 잘 배우고 신나고 즐겁고 행복한 배움과 성장을 이룰 수 있고 그렇게 교육기관을 선정해주고 어머니들께서 지원해 주는 것이 가장 자녀를 사랑하는 방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2019년도에 놀이중심 교육과정으로 개정되었는데요. 아직도 우리 학부모님들께서는 잘못된 인식이 많이 있습니다. 마치 어떤 특별활동이나 특성화가 유아교육 과정인 것처럼 인식하시거나 어떤 놀이를 가장한 상업적 학습 프로그램에 대해 선호하시거나 그리고 이런 것들을 학원처럼 다 해주는 유치원이 마치 좋은 유치원처럼 생각하시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놀이 중심 교육 과정으로 변화된 이유 중에 가장 큰 이유는 이런 놀이가 미래 사회에 필요한 아이들이 행복하고 즐겁게 또 그러면서 또 성장했을 때 미래의 사회에서 필요한 역량을 놀이를 통해서 심어줄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많은 부분에 있어서 이러한 학습을 아직도 중요시하는 이유는 놀이에 대한 평가절하나 놀이에 대한 믿음 그리고 놀이의 힘을 믿지 못하기 때문에 일어나는 일일 것입니다. 당연히 믿음이 없다면 놀이에 대한 불안이 있겠죠. 놀이가 얼마나 중요하고 학습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살펴보도록 좀 할까요? 아동과 교사가 스스로 평가한 학습 태도나 기타 상황에 대해서 조사한 결과가 있습니다. 자, 여기 그래프를 보시면 두 종류의 부모님들이 계십니다. 하나는 놀이 지지 신념이 높은 부모, 또 하나는 학습 중심 지지가 높은 부모님이 있는데요. 이 아이들이 자라면서 스스로 평가, 또 자녀가 평가하고 선생님이 평가한 것을 보면 주도성, 일상생활의 주도성이나 또래 관계, 또 수업에 대한 참여도나 이해도 그런 것들이 모두 학습 중심 신념이 높은 부모에게서 자라는 아이들보다 훨씬 더 높은 점수를 연구 결과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전에는 이런 정보화 시대나 이런 것들 때문에 능력이 많은 아이들을 뽑았지요. 그래서 그 스펙을 갖춘 아이들이 성공한 케이스가 많았지만 이제 지금 현재 미래 사회까지 안 가더라도 현재 사회에서는 스펙을 아무리 많이 가지고 갖추고 나오더라도 이렇게 말을 합니다. 자, 협력을 하세요. 다른 사람 입장을 공감해 주세요.
의사소통을 하시고 얘기해 주세요. 창의적인 부분을 발휘해 보세요. 이런 인지상이 달라졌습니다. 그것이 바로 놀이가 가지는 힘이고 그 부분은 놀이를 통해서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학습지를 통해서가 아니라. 그래서 이제는 단순한 정보나 스펙이 아닌 역량을 요구하고 있는 시대입니다. 놀이의 중요성은 뇌과학자들에 의해서도 밝혀지고 있는데요. 인간의 뇌는 3층 구조로 되어 있다고 합니다. 1층 뇌는 생명의 뇌라고 하며 주로 생명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기능을 담당하고 있고요. 2층 뇌는 변형계라고 해서 주로 감정이나 정서를 다루고 있어요. 그 다음에 3층 뇌인 전두엽이라고 하는 곳인데요. 이것은 우리 어머님들도 알다시피 아버님들도 알다시피 이성의 뇌나 생각의 뇌라고도 하지요. 유아기 때는 주로 2층 뇌가 발달되는 시기입니다. 따라서 감정과 정서 발달이 우선이죠. 이때는 부모님들과의 정서적 유대감, 교사와 친구들과의 또래 관계나 유대감이 매우 중요합니다. 특히 안정애착이 중요하죠. 그리고 유아들이 가장 좋아하고 가장 잘 배울 수 있는 놀이가 이 모든 두뇌 발달을 이루는 데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됩니다. 이때 감정과 정서를 충분히 보듬어주고 발달시킬 수 있는 교육적인 경험을 의미 있는 놀이를 해주는 것이 제일 중요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따라서 선행학습이나 학습 위주의 모든 교육활동이 정서나 감정보다 우선시 되어서는 안 되겠죠. 심지어 미래학자나 AI 전문가들 또한 공통적으로 말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아이러니하게도 미래 사회에 필요한 것이 테크놀로지나 코딩이나 AI 기술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제가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주도적으로 자신의 삶을 이끌어가는 사람이나 다른 사람을 이해하고 공감하는 능력, 그래서 의사소통을 잘하는 능력 있는 사람, 또 새로운 도구나 규칙을 적용하고 발전시켜 나가는 경험 속에서 얻을 수 있는 어떤 다양한 창의성, 그리고 내게 주어진 이제 미래 사회는 불확실성의 시대라고 합니다. 그래서 내가 가지고 있던 직업을 바꿀 때도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때마침 나에게 주어진 상황과 맥락에 적응하고 학습할 수 있는 적응력이 중요하고요. 사고하며 해결할 수 있는 능력,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제 실패해도 다시 일어설 수 있는 탄력 회복성. 이런 것들이 아주 중요하다고 다 얘기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역량을 발달시키도록 접착되어도 같은 역할을 하는 놀이를 해야 될 때가 바로 우리 자녀들 유아기입니다. 잠시 앞에서 말한 비전에 대해서 이어서 4가지를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유치원은요, 첫 번째, 기도와 나눔을 실천하는 사랑 공동체입니다. 이 중에서 기도는 우리가 매일 하고 있고요. 이렇게 아침에 아픈 아이들, 오지 않는 친구들, 우리 유치원의 중요한 문제를 놓고 같이 기도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일과 계획을 하면서 급식기도 함께, 그리고 제가 일주일에 한 번씩 연령별로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주로 하나님 사랑에 대한 이야기고요. 또 이웃사랑 실천은 1년간 꾸준히 NGO 단체들과 연계해서 우리 아이들이 사랑을 베풀 줄 알고 실천할 수 있는 저금통이라든가 그림 급편지라든가 연탄기부, 사랑의 연탄기부 등을 꾸준히 실천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우리 유치원은 놀이의 본질을 찾아 항상 연구하는 유치원, 또 유아, 교사, 부모가 함께 만들어가는 놀이 중심 배움 공동체입니다. 자, 우리 유치원 유아들의 배움과 성장에 대해서 예를 들어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기존의 놀이 중심 교육과정에서는 여름에 대한 주제가 시작되면 여름의 날씨와 또 기후변화, 옷차림, 여름 물놀이, 안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겠죠. 유치원은 얼음에서부터 여름이 시작되었습니다. 한 아이가 집에서 얼음을 가지고 탐색한 놀이를 하고 싶다고 해서 유아들이 같이 호기심을 가지고 바깥에 이렇게 김장비를 깔고 자발적으로 즐겁게 얼음을 탐색하고 몰입하는 과정 속에서 호기심과 상상력, 얼음의 변화와 특성, 얼음을 던지면서 녹이면서 그 변화 과정을 예상해보고 결과를 알아보며 또 얼음과 비슷한 것들, 팥빙수나 아이스크림이나 주스를 얼려 먹는 그 주제가 확장된 경험을 놀이로 계속 이어져 나갔습니다. 실제로 처음에는 가작한 놀이로 시작되었죠. 미술놀이에 있는 다양한 재료를 사용해서 가짜 팥빙수 놀이를 진행하다가 실제로 팥빙수를 먹고 싶다고 해서 아이들과 함께 만 3세 아이들의 예입니다. 아이들과 함께
도서관에서 컴퓨터를 통해서 함께 어떤 토핑을 선정할 것인가 투표를 정해서 쿠팡에 있는 장바구니 담아서 실제로 구입을 하고 아이들이 원하는 그리고 그 속에서 팥빙수를 직접 사서 재료를 세팅하고 필요한 재료를 선택해서 세팅해보는 경험 그리고 사용해보는 경험을 통해서 정말 자발적으로 즐겁게 놀이가 이루어졌습니다. 그 중에 이제 연계성을 가지고 다른 연령 형님들에게도 계속 팥빙수를 배달하고 손님으로 초대해서 같이 연령간 연계도 이루어졌죠. 그리고 요리와 관련된 요리 활동을 실행하면서 점점 동화나 영상 시청, 또 그리고 책 읽기, 또 다양한 게임이나 동극 활동, 이런 신체 활동을 통해서 아이들이 지원을 통해서 교사의 지원을 통해서 더욱 자신의 즐거움과 놀이를 통해서 배움으로 이어갔습니다. 자, 이 팥빙수 가게로 끝날 수 있었던 놀이는 교사가 결국은 스케볼딩이라고 해서 비거스키 이론에 여러분 들어보셨 줄 아는데 디딤돌 놓아주기가 가장 큰 놀이 중심 교육 과정이 변화된 것 중에 하나죠. 교사의 교육적 고민과 지원은 이럴 때 빛을 발하게 되죠. 그래서 디딤돌 놓아주기, 스캐폴딩을 통해서 아이들에게 가장 적절한 교수 방법, 만 3세에게 필요한 팥빙수 기계라든가 그들이 이해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다양한 도구, 이 도구는 뭐 다양한 이런 재료나 이런 걸 포함해서 조사나 탐구나 또 발표나 책을 찾는 거라든가 이런 다양한 문제 해결력을 갖는데 필요한 것들을 아이들 교사가 적절한 피드백을 주고 아이들끼리 서로 도움을 주어서 터득하고 스스로 그 해결 방법을 찾아 결국 자신이 경험하는 것으로 완전한 지식을 얻기까지 그러면서 놀이 속 배움이 있도록 만들어가는 데 있겠죠. 이어 끝날 수도 있어 팥빙수 가게가 교사의 스케볼딩으로 인해서 따뜻한 음료, 과일 차를 그러니까 가루예요. 과일차인데 만들어 먹고 배달도 하고 같이 노래가 요리로 이어진 그리고 놀이 시간과 공간을 지원해 줌으로써 놀이 활동으로 연계된 활동이죠. 그리고 이어진 것이 가루로 먹었던 주스가 이제는 실제 과일로 해 먹고 싶다고 아이들이 의견을 제시해서 각자 과일을 가지고 유치원에서도 지원해 주어서 그 과일을 실제 만져보고 이렇게 보시면 이렇게 탐색하면서 다양한 맛과 모양과 서열화를 시키고 또 그 느낌과 시각적인, 청각적인, 추각적인, 촉각적인 다양한 오감 탐색을 통해서 배움을 이루어 나가는 거죠. 엄마들의 지원, 아빠들의 지원, 또 우리 교사들의 교육적 고민과 지원이 함께 이루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실제 가루로 타먹던 과일차가 이제 실제 과일을 믹서로 갈아서 생과일 주스를 해먹는 디지털 이제 우리 믹서기죠. 그리고 실제 과일을 이렇게 오려서 칼로 이제 빵칼로 오려서 담아보면서 투명한 디지털 과일 번지를 통해서 과학 영역에서 말라가는 과정을 변화되는 과정을 살펴보고 그것 또한 꺼내서 이제 과일채로 먹어보고 또 배달도 하고 놀이를 이어나갔죠. 그리고 그 과일 껍질과 그런 과육으로 푸드아트도 하면서 아이들이 그 다양한 언어적 창의적인 표현을 하고 그런 과일의 특징적인 부분을 살펴본 것이죠. 그렇게 동생반이 한 6주간 놀이를 이어가자 계속 팥빙수, 과일차, 또 생과일 주스를 이렇게 배달받아서 먹었던 형님들이 아이들을 초대한 것이죠. 우리나라 역사를 깊이 배우고 있는 반인데 이렇게 활쏘기를 가르쳐주고 엽전을 주어서 우리나라 전통 과자를 사 먹도록 도와주는 것입니다. 유아뿐만 아니라 이러한 놀이를 통해서 유아들은 즐거움과 소통, 협력, 주도적인 선택된 놀이를 즐거움 있게 참여해서 몰입하는 과정을 잘 즐긴 아주 즐거움과 배움과 성장에 있었던 놀이를 잘 이어갔습니다. 여기에서 당연히 이러한 가치들, 재료를 선택하고 정리하는 과정을 통한 책임, 다양한 과일과 주스, 얼음에 대한 탐구 원리, 또 여러 가지 요리를 하면서 얻어지는 즐거움과 소통, 협력, 또 기계를 사용하면서 안전과 배려, 선택과 집중 등 다양한 가치를 저절로 알게 된 것이죠. 이에 못지않게 부모 또한 대그룹 부모 교육, 또 놀이 코칭, 감정 코칭 등 부모 소그룹 교육, 또 자율 동아리가 우리 유치원의 가장 큰 특징인데요. 어머니들이 자율적으로
조직하셔서 주도적으로 자율동아리를 통해서 교육과정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교사 또한 우리 유아교육 전문 학술 대회에 자주 참여하고 있고요. 전문적 학술 공동체를 통해서 집단 지성을 이루어가고 있습니다. 특히 저희 유치원은 대학 부속의 기관이기 때문에 대학에 있는 교수님들이 직접 강의도 해주시고, 저도 또한 교사들 훈련에 많은 관심을 갖고 있기 때문에 같이 현장 연구를 함으로써 집단 지성을 통해서 교사 경력이 짧아도 성장이 금방 이루어지고 교사 경력 못지않게 다 해낼 수 있는 역량을 키우는 것이기 때문에 아주 잘 이루어지고 있는 교사의 배움과 성장이 잘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우리 유치원은 유아 발달에 적합한 창의적인 다양한 매체를 놀이에 활용하는 또 그리고 지역사회와 함께 성장하는 미래 교육 공동체입니다. 화면에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유아들의 발달에 적합한 디지털 매체나 이런 것들을 잘 적절하게 사용하여서 그걸 통합하며 활용하는데 주안점을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과에서 와서 이렇게 음악회도 열어주고 네일 아트나 뷰티 샵을 가기도 합니다. 엑스아 센터라고 해서 VR 피자 만들기 이렇게 보이시죠? 과외 건조기 디지털 기계를 많이 활용해서 아이들이 교육과정 속에서 에어프라기나 스마트 패드 등을 사용해서 지역사회 성결대학교 과학과나 성결대학교 유아교육과 학생들과 나눔을 실천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는 마지막인데요. 우리 유치원은 가치 만드는 놀이, 가치가 빛나는 놀이를 통해서 인성 중심, 관계 중심을 중요시하는 가치 교육을 하는 유치원입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다양한 가치를 일상생활과 놀이 속에서 자연스럽게 익혀갔는데요. 왜냐하면 이때 유아기 때가 가장 가치를 판단하는 과정이나 가치를 내면화하는 과정이 중요하고 결정적인 시기이기 때문에 적용하기가 수월한 시기입니다. 그래서 이 아이들이 바른 가치를 잘 세워서 내면화된 가치를 기준으로 해서 합리적인 가치 판단. 미래 사회는 더 많은 갈등 상황이 많겠죠. 그때 잘 합리적인 가치 판단을 내릴 수 있도록 돕는 가치 교육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우리 성결 유치원만의 특징적인 부분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유치원은 34년간 놀이 중심 교육 과정을 운영해 왔습니다. 그래서 뿌리 깊게 존중과 배려의 문화가 밑바탕이 됩니다. 또한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우리 유치원의 사범대학 유아교육과인데 우리 유아교육과가 그 중에서 또 가장 성품이 좋고 좋은 실력을 갖춘 선생님이 오신다는 것입니다. 이 좋은 성품과 실력을 갖춘 선생님이 우리 유치원의 존중과 배려 문화의 바탕 안에서 잘 성장해서 아이들과 서로 배우고 성장하는 놀이를 잘 이루고 나가는 놀이 중심 유치원으로서 잘 성장하게 나가고 있다고 자부심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 유치원 또한 크게 4가지로 장점을 가지고 있는데요. 우리 유아교육과 교수님들과 창의융합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장 연구나 보급을 하고 있고요. 유아교육과 학생들, 사범대학의 유아교육과 학생들, 선생님들이 직접 보조교사로 참여하고 동아리나 인턴, 또 많은 실습생, 교육봉사 등이 와서 우리가 필요한 인력들을 전문적인 인력이 다 훈련받은 그래서 많이 활용하고 있는데 우리 많은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타 학과도 올해는 도시디자인학과와 같이 연계해서 같이 지금 놀이터를 만들고 있는 중이거든요. 작년에는 컴퓨터공학과에서 앱도 만들어주고 또 영영과는 학부는 매일 와서 가을음악회나 연극 공연 해주고 있고 체육학과도 체육관에서 같이 놀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놀이 중심 교육 과정에 적합한 최고의 교육 환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유치원뿐만 아니라 성결대학교 모든 캠퍼스가 우리의 교육 환경입니다. 따라서 여기에서 아이들이 마음껏 놀이 활동을 하고 다양한 놀이를 통한 배움과 성장이 끝없이 이루어지는 좋은 교육 환경을 안전하게 갖추고 있습니다. 저는 여기까지 하고요. 우리 부장 선생님 이어서 연령별 교육과정과 안내를 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성결대학교 부속유치원에서 부장교사를 맡고 있는 홍세봄 교사라고 합니다. 원장님께서 전체적인 철학과 신념을 말씀해 주신 것에 이어서 저는 공통교육과정과 연령별 교육과정에 대해서 안내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말씀해 드리기에 앞서서 자료를 잠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성결유치원에서는 같이 교육을 함께 진행하고 있습니다. 우리 아이들은 유아기에
지식과 학습으로만 성장하는 것이 아니라 진짜 나의 삶을 이끌어갈 수 있는 다양한 힘에 대해서 알아가고 배우게 됩니다. 이러한 힘이 바로 이러한 가치입니다. 감사, 사랑, 배려, 존중, 이러한 가치와 창의성, 상상력, 협력, 이러한 역량을 함께 삶 속에서 배워나가면서 우리 아이들은 내 삶을 주체적으로 만들어가고 주도해 나가는 큰 힘을 배워가게 됩니다. 사진처럼 다른 친구를 위로하는 것은 나의 감정을 아는 것뿐만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감정을 알고 이해하는 것에서 시작이 됩니다. 또한 내가 팔씨름에서 졌지만 다른 친구를 진심으로 축하해주고 잘했다고 칭찬해주는 마음 또한 가치로운 배움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올림픽 놀이를 통해서 우리 아이들은 최선을 다하는 마음을 배웠다고 합니다. 이런 마음은 우리가 책상에 앉아서만 배울 수 있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삶 속에서, 놀이 속에서 문제를 해결해 나가고 다른 사람과 마음을 맞춰가는 것을 알아갈 때 이렇게 최선을 다하고 협력하고 나누고 양보하는 가치로운 마음을 배워나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성결 유치원에서는 가치 교육뿐만이 아니라 모든 삶 속에서의 교육을 유아와 함께 만들어 나가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성결 유치원 어린이들이 모두 다 함께 도전하고 시도하고 있는 것이 바로 환경 교육입니다. 지금도 환경은 우리 삶에 빠질 수 없는 부분이지만 많이 망가져가고 있는 것이 또 현실이기도 합니다. 우리 아이들이 사회생활을 시작할 때 약 20년 후에는 환경이 정말로 안 좋아질 것이라는 전문가들의 예견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아이들이 잘 살아가기 위해서 지금부터 노력한다면 우리 아이들도 지금보다 훨씬 더 좋은 자연환경 속에서 살아나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성결 유치원에서는 아주 작은 부분이지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에서부터 환경 교육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성결 유치원은 지금도 음식물을 남기지 않고 잔반을 남기지 않고 내가 던 반찬과 밥은 끝까지 먹는 노력과 캠페인을 이어가고 있으며 각 학급의 상황에 따라서 이렇게 종이를 다시 사용하는 이면지를 활용하는 환경교육을 하고 있는 학급도 있고 빨대를 줄이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는 학급도 있습니다. 또한 성결 유치원에서는 재활용품으로 창의적인 만들기를 계속 진행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유아기는 상상력과 창의력이 무한히 성장하는 시기입니다. 그래서 결과물이 정해져 있지 않은 비구조화된 재료가 유아기에 굉장히 좋은데요. 그 중에 하나가 대표적인 것이 바로 재활용품입니다. 환경과 창의성을 모두 얻을 수 있는 재활용품을 활용하여서 우리 아이들은 환경도 지키고 마음껏 상상력도 펼쳐나가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공통교육과정의 마지막은 바로 DOC 교육입니다. DOC는 데일리 매일 온타임 정해진 시간에 컨티뉴 계속 책 읽기를 노력하는 것입니다. 스마트폰이나 미디어에 많이 노출된 현대사회에서 우리 아이들은 현실적으로 책과 거리가 더 멀어져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유아기의 사고력과 생각하는 힘을 키우기 위해서는 책을 가까이 하는 습관이 굉장히 필요합니다. 그래서 각 학급마다 시간을 정해서 하루에 매일매일 지속적으로 하루에 10분, 15분, 높은 연령일수록 20분 정도까지 책을 주기적으로 읽는 습관을 함께 만들어 가면서 책을 가까이 하고 책이 정말 즐겁다는 마음을 유아기부터 알아갈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연령별 교육과정에 대해서 안내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린 연령일수록 우리 몸에 있는 감각을 통해서 세상을 알아나갑니다. 그래서 3세 어린이들은 감각 탐색 놀이를 진행합니다. 한 달에 한 번 내지 두 번 정도 선생님들께서 열심히 고민하셔서 굉장히 다양한 재료를 준비해 주십니다.
우리 삶에서 가장 가까운 재료부터 시작해서 유아들이 관심 있는 재료, 그리고 추상적인 재료까지 탐색이 정말 다양한 방법으로, 재료로 진행이 됩니다. 탐색 놀이가 굉장히 중요한 장점 중에 하나는 선생님들께서 다양한 질문을 할 때 우리 아이들은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을 하기 위해서 머릿속에서 굉장한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자연스럽게 사고력과 다양한 언어적 표현이 발달하게 됩니다. 그리고 감각 탐색 놀이는 감각 탐색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사진처럼 요리 활동이나 게임 활동, 새노래, 동극 등 다양한 활동과 연계되고 확장되어서 우리 아이들이 더욱더 심도 있고 깊이 있는 교육 과정을 경험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내년도에는 우리 아이들이 적인 동극 활동을 조금 더 깊이 있게 진행해 보려고 합니다. 문학적인 접근법을 통해서 동화의 즐거움을 알아가고 우리가 함께 동극을 준비하고 진행하면서 무대에 나가는 것에서부터 우리 아이들은 자신감과 자존감을 형성하게 됩니다. 또한 다양한 표현 방법을 배워가고 시도하면서 내 마음속에 내 생각과 감정을 자신 있게 표현하는 마음 동안 배워갈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다음으로는 4세 교육과정입니다. 4세가 되면 우리 아이들 마음속에 너무나 다양하고 세분화된 감정들이 나타납니다. 하지만 우리 아이들은 이 감정이 도대체 어떤 감정인지 아직은 잘 모릅니다. 그렇기에 우리 아이들과 다양한 감정을 알아가고 이해하고 나의 경험을 나누고 더 나아가서는 다른 친구의 감정을 공감하는 것까지 이어져 갑니다. 또한 우리 아이들 마음속에 감정들을 긍정적인 방법으로 표현하는 것도 함께 배워가고 있습니다. 사진과 같이 슬픔에 대한 활동을 진행할 때는 다양한 동화책을 통해 슬픔이 어떠한 감정인지 알아가게 되고 나의 경험을 나누게 됩니다. 슬픔의 경우 우리 아이들은 천에 내가 슬펐던 경험을 그린 후에 열심히 빨래를 하는 활동으로 연계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슬플 때마다 빨래를 할 수는 없겠지만 이렇게 감정마다 다양한 표현 방법을 배움으로써 내 마음속에 있는 여러 가지 감정을 해소하는 방법을 배워가게 되고 이를 통해 궁극적으로는 정서적인 안정감을 갖게 됩니다. 또한 내년도에는 우리 아이들과 문해력을 증진할 수 있는 통합활동을 더욱더 깊이 있게 해보려고 합니다. 현대 사회에서 문해력이 굉장한 문제점으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문해력은 단순히 글자를 읽는 것뿐만이 아니라 문자의 맥락을 해석하고 소통하고 주제에 맞추어서 이야기하는 능력을 이야기합니다. 만 4세 때 우리 아이들은 글자에 관심이 조금씩 생기면서 문해력을 증진할 수 있는 적합한 시기이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감정 활동과 연계하여 더욱더 깊이 있게 나아가 보려고 합니다. 다음으로는 만 5세 교육과정입니다. 5세는 학교 가기 전 연령이기에 조금 더 깊이 있고 심도 있는 교육과정이 운영됩니다. 그중 첫 번째로는 조사 토의 활동입니다. 우리 아이들은 내가 관찰하고 싶은 것을 주의 깊게 관찰하며 탐구력과 집중력, 몰입, 관찰력을 형성해 나가며 또한 우리 반의 문제 상황이나 사회적 이슈에 대해서 함께 토론을 하면서 내 의견을 정확하게 표현하고 다른 사람의 의견을 경청할 수 있는 능력을 배워나가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목공놀이입니다. 성결유치원에는 정말 멋진 목공실이 있습니다. 7살에 조절력이 생길 때 7살 형님들만 목공놀이를 진행하고 있으며 진짜 나무와 못 그리고 망치를 사용해서 목공놀이를 진행하게 됩니다. 소근육 발달과 아까 말씀드렸던 비구조화된 재료, 나무 조각을 통해서 우리 아이들은 상상력을 마음껏 펼쳐나가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세계시민 교육입니다. 성결대학교 유아교육과 교수님과 함께 연구하면서 다른 나라와 현지에 있는 유치원과 직접 연계하면서 세계시민 교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SNS를 통해서 일상생활을 공유하기도 하고 직접 물건과 작품을 주고받으며
국제적인 교류도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우리 아이들은 세계의 다양성을 이해하고 개방적인 마음을 배워나가며 무엇보다 이 세상을 더욱더 하나로 이어나갈 수 있는 평화로운 마음을 배우게 될 것입니다. 방과후 과정 또한 돌봄에서 더 나아가서 놀이중심 프로젝트를 통해서 더욱더 집중된 심도 있는 교육 과정을 운영해 나가고 있습니다. 성결 유치원의 교육 환경입니다. 사진으로 보면 이해가 어려울 수 있기에 성결 유치원 유튜브에 성결 유치원의 환경을 영상으로 만들어서 탑재하였으니 자세한 환경을 영상을 통해서 확인해 봐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는 성결유치원 2023학년도 모집 안내입니다. 자세한 모집 요강과 인원은 처음 학교로에 정확하게 나와 있으니 자세하게 확인해 주시기 바라며 통학 차량 코스 또한 처음 학교로에 탑재되어 있습니다. 단 내년도 신입 원화 모집과 졸업생을 반영하여서 반영이 가능한 범위에서는 변동이 될 수 있음을 꼭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처음 학교로 일정입니다. 우선 모집은 마무리가 되었으며 일반 모집은 11월 16일부터 18일까지이므로 관심이 있으신 학부모님들께서는 꼭 기간에 맞추어서 접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지만 처음 학교로에서 대기자는 12월 말일까지만 유효합니다. 하지만 1월, 2월에도 인원 변동이 있기 때문에 2월까지 입학을 희망하거나 혹은 3월 이후에도 입학을 희망하시는 학부모님들께서는 12월 1일 목요일 오전 10시에 아래의 유치원 번호로 전화를 주시면 선착순으로 대기를 걸어드립니다. 이 대기는 1월 1일 이후부터 적용이 되므로 꼭 참고해 주시고 관심이 있으신 분들께서는 시간에 맞추어서 유치원으로 전화를 주시기 바랍니다. 네, 성결 유치원은 바로 감사하고 기도하며 자율적으로 창의적으로 성장하는 유치원입니다. 무엇보다 우리 아이들을 사랑하는 선생님들이 계시며 선생님들과 원장님께서 이끌어가시는 것뿐만이 아니라 우리 아이들과 학부모님들과 함께 민주적으로 결정하고 협력하고 함께 만들어가는 유치원이기 때문에 관심이 있으신 학부모님들께서는 많은 지원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2023학년도 입학 설명회 영상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